비트코인 왕자입니다. 비트코인 예상 시나리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휴전 내용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영향력 있는 상승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비트부터 해서 거의 전체 코인이 다 상승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코인들이 이제 올라가서 양봉을 주고는 있지만 이게 뭐 폭발적인 돌파 구조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들은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트는 단기 반등이나 폭발적인 시세, 조정 후 재급 등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사실 비트코인은 그냥 반등인데 천장도 안 뚫렸죠. 기존 대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는 좋습니다. 따져서 보자면 이렇게 반등 후 내려와서 반등 나온 거는 괜찮아요. 일단 최종적으로 붕괴가 안 됐으니까 다행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인 건데 결국에 똑같이 봤을 때 상단 구조로 본다면 저항까지밖에 못 간 케이스인데 공간이 좀 남긴 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더 올라갈 폭은 되지만 여기 오고 나면 첫 번째 자리가 여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선에 도달하고 나면 다시 비트는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휴전 내용이다 보니까 다시 재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 동향은 아직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꼭 휴전 때문에 뭐 이렇다 시장을 분석한다라기보다는 현재 비트코인 자체가 어차피 단기 바닥에 내려온 상태에서 반등 위치였기 때문에 그냥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알트코인에 대한 상승폭은 훨씬 더 과감하게 올라가고 있고 단기 저항 뚫고 회복되는 코인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전환되는 전체 포인트도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약세장이 없어요. 지금 강세가 이더리움이고 그 다음에 알트코인, 비트코인 순이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제일 약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4%가 아니고 전체 흐름상에서 얼마나 올라가지고 있냐로 따지는 겁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따지긴 애매해요. 어차피 비트코인은 지금 고점에 머무른 상태에서 약간 조정받고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타 알트코인하고는 구간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아직까지 큰 시세로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8%긴 하지만 기존 자리 밀렸던 거 다시 회복해 줄 거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다시 재돌파가 되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기존에 붕괴돼서 내려가는 거가 지금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내려온다고 했을 때 포지션 자체가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올라가는 거 밀리면 다시 300만 원이 올 건데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300 중반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후반까지도 열어볼 수 있어요. 결국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같은 구조의 포지션에 머무르게 될 거다. 이렇게 단기간의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알트코인들인데 알트는 지금 변동상이 굉장히 큰 게 예를 들어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 뭐 도치코인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번 상승 중요하거든요. 이 상승 중요한데 지금 이거 올라갔을 때 폭보다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요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이 타임 때 도치코인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잖아요. 그 여기를 못 뚫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못 뚫고 밀렸어요. 지금 도치는 이 정도에 있습니다. 한 가격으로 따지면 24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길 또 못 뚫게 되면 맞고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5월 초 시세보다는 더 잘 나올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알트코인의 시나리오가 더 중요합니다. 포지션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다행으로 보는 거는 알트가 정말 오랫동안 못 갔는데 비트는 잘 갔는데 여기서 비트가 한 번에 망가진다 그러면 알트에 대한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 비트 못 가는데 알트만 가버리면 좀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반등이 나온 시점으로 여기서 단기간에 횡보 기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비트코인이 당장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끝날 가능성은 당장 없어 보이고 혹시라도 끝난다 그러면은 결국에 천장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저항으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뚫고 올라가 버리면 전체 시장으로 또 비트코인 상승세가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넘어가주면 안 돼요. 비트코인이 여길 뚫어주면 비트 보유자는 좋겠지만 알트 보유자가 또 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또 매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냥 이 총 공간을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승하락 여기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 그럼 조정받고 있을 때 알트코인들이 터져버릴 수 있는 지금 계기가 코앞에 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언제 오냐 뭐 이걸 따지기보다는 너무 온다를 저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그냥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는 코인들을 보게 되면 무브먼트나 아르고는 이제 망가졌는데 단기 반등이고 버추얼도 조정받고 다시 가는 케이스죠. 한 3, 4일치 하루 만에 올라가고 있어요. 무브먼트도 보게 되면 빠진 거 열흘치 하루 만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사항이 비트코인한테는 없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빠진 거에 대한 단기 반등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휴전 내용, 외부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알트 시세가 가는 거냐. 이제 그렇게 한번 따져볼 수도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여러 가지로 알트코인한테는 긍정적인 포지션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피터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5월 초에 나왔던 반등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뚫었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자, 이게 달라요. 여기 5월 초에 있는 이 상승이 왔을 때 여기를 뚫어주는 거랑 여기 와서 여기 뚫어주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즉 계절로 따지면은 이게 봄에 갔어, 겨울에 갔어 그 얘기거든요. 똑같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으로 따지면 이 당시는 여기지만 지금 얘는 여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뚫려버리면 포지션이 아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움직였던 알트코인들하고 흐름이 완전히 싹 다 바뀔 거예요. 반등 나오는 구조도 다 바뀔 겁니다. 그게 주피터만 그럴 거다가 아니고 대부분의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그런 포지션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게 보지 않는 공포 지수가 37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건 이제 뻔한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37까지 이제 떨어졌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하기 시작했고, 안 좋게 본다. 결국에 또 공포 지수 라인이 40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반등이 또 잘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도 있고, 또 뭐 휴전 합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렸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 정말 보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래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비트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여기를 움직이는 동안에 계속 여기를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박스를 뚫지도 마. 이탈도 하지 마. 이게 제가 바라는 지금 비트코인의 포지션이에요. 왜? 이번에 부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부서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큰일 나는 구조인 거고 다시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횡보 지속되고 돼야 되고 그러면 왜 또 상승이 나오면 안 되냐? 왜 비트코인이 천장을 뚫으면 안 될까요? 비트가 천장을 뚫어버리게 되면은 알트가 가는 시점인데 수급이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시즌이냐 아니면 알트코인 시즌이냐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알트 시즌이 되려면 비트가 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옛날에도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아주 오랫동안 한 달 이상 비트코인이 못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알트코인이 빠바방 치고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는 수급을 안 뺏기려면 거의 밥그릇 안 뺏기려면은 얘는 쉬어야 돼요, 그냥. 그때 달려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지수나 인덱스 범위에서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마 이게 짧게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알트코인들 반등 나오는 게 뭐 그냥 2, 3일 좋아졌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다시 뭐 전쟁 뭐 시작한다 그러면 또 시장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것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휴전 상태가 나왔고 알트코인들은 반등 위치에 이미 떠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휴전 상태 내용이 나온 거고 그럼 어느 정도 알트코인이 좀 달리다가 쉬는 시점에 갔을 때 뭐 다시 전쟁을 하든지 안 좋은 얘기가 한번 드러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기간적으로 일주일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에 어떤 시장이 나올지 전혀 알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기존 20년도에서 21년도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한 50%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흐지부지하다가 뒤에서 초급등으로 한 일주일에서 5일 정도 올라가고 끝나버렸어요. 모릅니다. 네, 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잡혔을 때 단기간의 강세 구조도 열어놔야 되는 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 뒤에 가서 많이 못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거든요. 스테이터스는 사실 망가졌기 때문에 반등이 안 나와야 정상인 거고요. 매물이 쏟아진 상태죠. 이제 얘는 매매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캐시는 아직 유효합니다.
얘는 우상향 패턴이 지속됐고 사실 조정 자리예요. 비트코인 캐시는. 저는 이걸 이제 사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거고 어차피 비트코인도 쉬어갈 자리잖아요. 같이 이제 못 갈 상황이 큰 포인트고 그 이하 코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솔레이어도 망가졌고 최근에 뭐 쌓이는 신규 상장 코인에 뭐 그렇게 좋은 위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약한 코인들은 또 반등이 뒤에 가서 터질 수 있는 부류도 있어요. 알트코인은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야 되죠.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반응하는 코인들과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반응하지 않는 코인들이 있어요. 얘는 뒤에 가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도 어떻게 앞에 일단 회전시키고 그럼 수급이 똑같이 못 들어가거든요. 코인이 10개 있으면 10개 코인에 동시 수급이 못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앞에 코인이 먼저 가고 못 간 코인들이 그 뒤에 가서 움직이는 겁니다. 대신에 그때까지 어떻게 비트코인은 계속 비실비실 움직여야 돼요. 예,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저는 절대 상승도 아닌 상단 돌파도 하지 말고 하단 돌파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더 안정감 있게 큰 상승으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기준 하에 중소형 코인들이 얼마만큼의 포지션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